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단 2회만 남겨놓았는데도 아직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계속 미끼를 던지는 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오늘 14회를 보는 내내 그렇지, 드디어 범인의 폭이 줄어드는구나, 역시나 강백이 아니면 해일률이었어 라는 느낌이었죠. 강백이는 지난 시간 동안 갇혀 지낸 함씨 일가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밝힐 수 없었던 어둠 그 자체였던 집 말이죠. 그런데 강백이가 그런 집에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둠 속에서 작게나마 스며들어오던 빛 때문이었습니다. 친아빠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생각해줬던 아빠, 그리고 그런 아빠를 자신에게 데려다준 엄마. 그래서 강백이는 경찰 조사도 받고 자신이 범인이다 자수도 하려던 것이었죠. 자신을 지켜주던 빛들을 지키며 자신을 둘러싼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입니다. 강백이가 전한 회상신에서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였죠. 누군가 보내준 홍란이와 나그누의 사진을 보곤 곧바로 홍란이를 찾아가 나그누와의 관계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홍란이에게 분노했죠. 자신을 도와줬던 것부터 옆에 붙어있던 것까지 모두 자신을 기만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홍란이의 입에서 나온 답변은 나그누를 진짜 좋아한다, 어쩐다 라는 대답이 아닌 같이 망가지기 위해서였다는 대답이었죠. 아마도 진짜 사랑해서였다는 대답이었다면 강백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려 했겠지만 뜬금없이 같이 망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은 강백이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백이는 그 분노를 고스란히 난이에게 표출했죠. 죽으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일률이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린 뒤 강백이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홍란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결국 강백이까지 건드렸다. 죽어야겠다. 강백이는 사실 이후의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황상 엄마가 난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는 그런 엄마를 위해 자수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빚을 지키고 어둠인 함씨 일가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봤을 땐 그래, 이런 거구나, 결국 해일률이 범인이고 강백이가 그 짐을 짊어진 거구나 하며 썩 개운치는 않지만 이대로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후반부에 또다시 뭔가 어지러운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나그누가 강백일 대신에 자수한 것까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새로운 범인이 자수를 하고 강백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뭔가 납득하기 힘든 전개가 이어졌죠. 특히나 아무 잘못 없는 강백이의 죽음은 뭘 위한 건지 처음엔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엔딩씬, 남변이 돌핀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자수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곤 대충 진짜 범인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순전히 제 머리로만 만들어낸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작 의도에서부터 법이란 성으로 자신들을 지키는 법조 가문의 추락을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즉 처음부터 결말이 정해져 있던 거죠. 누군가에 의해 함씨 일가는 몰락을 맞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이 오늘 등장한 겁니다. 바로 건물에서 뛰어내린 강백이. 강백이는 함씨 일가라는 가문을 이을 아들입니다. 한권도와 한광전 사이에 아들이 없었고 강백이도 사실은 고검사의 아들이라 고시이지만 이혼 후 한민원이 후계로 인정하는 해일률의 성을 따 한강백이 되며 진정한 계승자 대우를 받죠. 온 가족이 우리 강백이 우리 강백이 하는 것만 봐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일한 계승자의 추락은 결국 함씨 일가의 추락을 의미하는 거죠. 곧 모두 망하게 될 거라는 확실한 복선. 지난 7회 강백의 집에 인사온 난이가 했던 기도에도 오늘 강백의 죽음에 관한 복선이 있었죠. 법을 거짓으로 집행하는 자들의 면류관은 대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가 끊기게 될 거란 암시. 그리고 오늘 결국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함씨 일가는 기도처럼 망해가고 있는 것. 그렇다면 과연 단순히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강백이를 옥상에서 추락시켰을까요? 저는 강백의 죽음 혹은 추락이 해일률이 각성하게 되는 트리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잠시 정의를 내려놨던 해일률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해일률은 디 엠파이어의 방영 시작부터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는 하민이건 동생의 시댁인 주성그룹이건 잘못이 있다면 파헤치는 정의로운 검사였죠. 물론 그것이
차기 대권을 위한 초석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다기엔 해륜의 수사는 늘 진심이었죠. 그런 해륜이 난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변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강백도 자신도 난이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떳떳하지 못하게 자신과 강백의 행적을 숨겨왔죠. 그런데 강백이 옥상에서 떨어지기 직전 그녀는 아들로 하여금 의심받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부정당하기까지 합니다. 엄마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를요. 그리고 이후 강백은 그 모든 게 자신의 탓인 양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해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해륜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나군우에게 쏟아냅니다. 네가 강백이를 죽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15회 예고편에서 나군우는 그건 나의 책임이 아니라 네 탓이라 얘기합니다. 강백이가 죽기 전 강백이의 진심을 들었던 나군우에게 해륜이 정신을 차리도록 직언을 한 거죠. 네가 감추려던 진실하지 못했던 무언가에 강백이는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라는 뜻. 나군우의 이 말이 해륜에겐 비수였을 겁니다. 본인도 그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성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백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진짜 범인을 잡고 모든 걸 바로잡는 결말. 저는 14회에서 강백이에게 사진을 보낸 사람이 무률이 아닌 걸 알고는 바로 진짜 범인을 직감했습니다. 무률 외에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무률에게 그 사진을 전해준 남변뿐이죠. 현재 남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해륜이 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륜은 그 어떤 외압이 씨도 먹히질 않죠. 그래서 남변은 해륜의 약점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과거 자신의 죄를 밝히는 홍난이를 없애면서 해륜의 약점까지 잡을 계획을 세우죠. 바로 홍난이를 없애면서 강백이가 용의자가 되도록 만든다. 남변이 강백이에게 사진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강백이를 흥분시켜 사건 당일 난이와 다투게 만든다. 둘째, 강백의 휴대폰에 사진을 남겨 그가 용의자로 몰릴 동기에 대한 증거를 만든다. 그렇게 강백이 용의자가 되도록 만든 다음 자신이 가짜 자수자를 만들어 강백을 구해줄 테니 주성에 대한 해륜의 수사를 멈추라며 요구한다. 즉, 고검사가 오늘 해륜에게 전한 메시지가 그것인 것이죠. 강백이를 용의자에서 혹은 나근우를 용의자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 주성에 대한 수사를 멈춰라. 어떤 사건이건 묻지마가 아닌 다음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 가장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다. 만약 해륜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주성과 하멜린이니 범인은 당연히 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남변이 가장 유력하죠. 또한 그는 가짜 자수자를 만들면서 당일 범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그 자수자에게 가르쳤습니다. 증거로 가져간 가방이야 똑같은 걸 살 수 있다지만 당일 범행에 대한 기억,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어디를 쳤는지 파이프는 어디 있는지 등은 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15회 예고편 가짜 자수자가 그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런 남변에 대한 얘기였겠죠. 이렇듯 남변의 치밀한 계획은 모든 게 완벽할 수 있었지만 뜬금없는 강백의 죽음 때문에 꼬여버린 거죠. 해륜이 각성하여 진범을 밝힐 마음을 먹게 되었으니까요. 또한 강백이 원하던 대로 정의롭게 나가누가 가진 난이의 USB를 토대로 가족에 대한 모든 죄까지 까발리며 모든 걸 마무리 지을 겁니다. 과연 내일 마지막 회에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하자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